자, 이제 정치권으로 좀 넘어올까요? 박찬주 대장이 이제 군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새벽에 나왔습니다만 그 나올 때 했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저로서는 그나마 이렇게 소명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공감 비품 절도 의혹에 대한 그 의혹이 지금 새로 되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셨는지 말씀하세요.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얘기는 이제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님도 함께 하실 텐데, 자, 여기 윤 대표님. 네. 여기 지금 16시간 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인터넷상에서 뜨거운 부분이 뭐냐면 이 발언 때문에 그런가 봐요. 소명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 아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일견 말만 들어보면은 굉장히 공손한 얘기 같지만 네. 한마디로 약간 틀어서 보면은 나는 억울하다. 나는 일방적으로 매도를 당했는데 네. 내 얘기도 들어줘서 검찰한테 고맙다. 아하. 나는 억울하다. 뭐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저 박찬주 그 대장이 네. 전 대장이 뭐 범죄를 나누는 거죠. 네. 별일 없는 거, 네. 골프공을 죽게 한다든가 이런 거는 다른 데도 많이 하니까 그런 네. 거는 인정을 하고 네. 조금 죄가 될 만한 거 네. 이런 거는 모든 걸 부인하고 네. 그리고 또 약간 애매한 거 네. 이거는 다 부인 탓으로 다 돌린 거죠. 네. 그러니까 한민구 전 장관이 아내의 그 갑질 네. 노예 공감병에 대해서 구두 경고를 했다는데 네. 구두 경고를 장관이 구두 경고할 정도인데 남편이 그걸 아예 몰랐다? 네.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좀 뭔가 물론 뭐 더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서 네. 진실이 좀 밝혀야 되지만 네. 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대장 신분인데 전역을 아직 하지 않았고 지금 그렇죠. 전 제2작전사령관입니다. 지금 사령관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지금 아직 전역을 시키지 않고 계속 이 군에 남겨서 군 검찰에 수사를 하고 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께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공관 비품 절도 의혹 새롭게 제기되는데 성실 조사 임했다. 부인 전 씨에 의해서 박찬주 대장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대요. 갑질도 잘 몰랐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뭐 전략적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겠죠. 왜냐하면 약간 이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이죠. 부인이 한 행위를 박찬주 대장이 이제 전 대장이죠. 네. 박찬주 전 대장이 전 사령관이 낫겠죠. 지금 네. 대장 신분이니까요. 네, 박찬주 전 사령관이 네. 몰랐다고 한다면 사실 박찬주 사령관은 어떻게 보면 전 사령관은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럼 직권남용을 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네. 뭐 강요죄랄지. 그런데 이게 민간인 신부인 부인이 했었고 내가 몰랐다고 하면 네. 공범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안별로 알았냐 몰랐냐를 다 따져봐야 하고 네. 또 알았냐 몰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감병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부인도 있었고 박찬주 전 사령관도 있었다고 한다면 네. 뭐 그런다고 하면 뭐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부인하고 공감병이 있을 때 박찬주 전 사령관이 없을 때 일어났다고 하면 네. 사실은 박찬주 전 사령관은 면피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기 네. 때문에 본인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네. 단지 뭐 골프공은 주워오라고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그거는 뭐 명백하게 네. 시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사받고 나오면서 네. 뭐 소명할 기회를 줘서 고맙다랄지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네. 본인이 이 조사에 굉장히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조사를 받고 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처벌받을 게 없구나. 빠져나갈 수 있구나. 그렇죠. 아하. 그리고 이제 군 검찰에서 지금 뭐 강제 네. 수사를 지금 한다고 해서 5곳 압수수색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대부분 이제 갑질과 관련된 것이라서 네. 이게 비품이랄지 뭐 그런 거와 관련해서 아니면 네. 그중에 압수수색한 것 중에 휴대폰이 있거든요. 네. 거기 휴대폰은 뭘 지시를 했느랄지 강요를 네. 했는 것이 나타내면 모르겠지만 압수수색하는 데 있어서 과연 결정적인 증거가 뭐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의구심은 있죠. 네. 차 교수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차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지금 군 검찰에 이제 닷새 만에 이제 압수수색 뭐 공관 그리고 집 그리고 일부 사무실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어요. 뭐 공관 집무실 그리고 집도 용인에 있고 충남에 있대요.
그리고 동시에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서 어떤 뭐 휴대전화, 수첩, 공간 비품 등을 확보하기는 했습니다만 뭔가 속 시원한 뭔가 이 갑질의 전모를 밝혀줄 만한 속 시원한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큰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이 사건이 불거진 지가 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아마 박찬주 대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불리한 여러 가지 그 혐의가 될 만한 것들은 뭐 없애버린다든지 네. 파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현역 대장에 대해서 군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과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바로 군에서는 전역 조치를 바로 시켜버리죠. 네. 그렇게 해야만 여기가 그러니까 제복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네. 이 고위 장성들이 좀 어떻게 이런 강압적인 수사를 받는 모습 자체가 네. 군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생각해서 바로바로 전역 조치를 시켰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의 그 압수수색 조차가 별로 없었던 것이죠. 바로 네. 그 때문에 군 검찰도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관례대로 저분이 어떤 식으로든 하면 조기 전역하고 나갈 것이고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겠구나 생각하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뒷짐을 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오늘 뭐 이 장성들 보시 신고 받으면서 이 문제를 다시 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 이런 이 고위 장성들의 이 갑질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방개혁 하나라는 식의 그 접근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군 검찰은 뜨거라 싶어서 지금 뒤늦게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네. 그렇게 기대할 만한 그 유의미한 증거를 네. 그 확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보신 모습이 이제 군 수뇌부 진급 보직 신고를 받는 문재인 대통령의 거수경례하는 모습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청와대에서 있었고요. 근데 최 교수님, 지금 보면요. 이런 얘기도 지금 오늘 보도로 나오고 있어요. 한민구 국방부 장관,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네. 당시에 이제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심해라고 구두 경고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박찬주 대장이 부인 전모 씨한테 크게 호통쳤다. 그러면 이 박찬주 대장도 호통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국방부 장관이면 직속 장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자, 당신 부인이 네. 사병들을 괴롭힌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 네. 이게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좀 알아서 조치를 하시오. 아하. 이런 얘기를 구두로 통보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우리 김 앵커님 직장 상사가 네. 당신 지금 이런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는데 아하. 좀 주의하시오. 네. 그럼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한쪽 귀로 흘리겠습니까? 바짝 긴장해서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뭐가 그렇죠. 문제지? 몰랐다 하더라도 찾을 것이고 네. 익히 알아서 부부가 함께 했던 행위라면 네. 그때부터 엄청나게 주의를 했어야 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온 이야기 뭐냐면 네. 한 달 동안 이 부인에게 네. 공관을 떠나서 아하. 사택에 가서 지내도록 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쭉 이어졌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때부터. 네. 한 달이에요, 한 달. 네. 한 달 후에는 왜 돌아왔을까요? 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자숙됐어. 아. 이게 뭐 반성했나? 네. 그 다음에 계속 벌어지잖아요. 네. 문제는 이게 사후 약방문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질책했다 끝. 제가 네. 보기에는 이게 오히려 검찰에서 네. 자, 그 이야기가 있었다는 팩트는 드러났으니까 네. 나도 뭔가 부인에게 조치할 만큼은 했다라는 면피성 네. 하나의 보여주기 행위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잠시 소나기를 네. 피해가려는 결국은 그런... 해결되지 않았죠. 네. 왜냐하면 최순실 씨도 네. 정유대 문건 유출 사건 이후에 네. 3개월간 청와대에 발을 끊었다고 합니다. 네. 그때부터 발을 완전히 끊었으면 네. 국정농단이 안 터졌겠죠. 차 교수님, 네. 예, 뭐 박찬주 대장에게 한민구 그 당시 국방장관이 그 경고했다는 이야기는 한 이틀 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에서 갑자기 그 박찬주 대장이 한 달간 별거를 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박찬주 대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행위를 모르고 있다가 네. 장관으로부터 그 경고를 받고 난 뒤에 부인을 호되게 질책하고 그 뒤에 한 달 뒤에 다시 또 공간에 출입할 때는 공관병들하고 아예 같이 못 있도록 그렇게 격리 조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네. 이야기는 자기는 부인이 그렇게 해던 갑질한 걸 몰랐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해서 지금 이제 군검찰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부인은 지금 일단 참고인이거든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지금 모든 혐의는 박찬주 대장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부인이 한 행위를 자신이 지금 이제 연대 책임을 지실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빠져나가기 위한 하나의 구실로 이 별거 문제를 네. 오늘 하나 들고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찬주 대장의 이 공감형 갑질 관련 논란에 휩싸면서 그 이후로 지금
육군의 지금 이 내부 분위기가 말이 아닙니다. 윤 대표님, 어제 있었던 이제 군 인사 관련해서 지금 육군이 술렁이고 있다면서 지금 창군일에 처음으로 지금 육군이 배제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저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 와서 네. 하나의 숙정을 네. 정광석화처럼 했거든요. 네. 그거 못지않게 군에는 저는 충격이라고 봐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합참의장의 빅2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하고 합참의장의 빅2인데 24년 만에 처음으로 네. 공사 출신 정경두 공군 참모총장이 임명이 됐어요. 네. 국방부 장관과 함께 2명이 임명이 된 거죠. 네. 그리고 그동안에는 합참을 육참이라고 하고 네. 국방부를 육방부라고 할 정도로 네. 육군들이 거의 다 잡았는데 네. 이번에는 그 공사, 네. 뭐 저 회사 네. 이쪽 출신들이 아주 이 네. 약진을 해버렸죠. 그래서 네. 육군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네. 보면은 조금 힘이 좀 약해지는 네. 어떻게 보면 군 그 개혁을 위해서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육군의 힘을 좀 빼야 된다. 네. 육군이 물론 중요하긴 하죠. 네. 뭐 이순신 장군도 육군 출신이니까 육군들이 중요하긴 한데 네. 육군들이 그동안에 네. 너무 좀 힘이 좀 과하다 보니까 네. 군의 균형이 좀 깨진 거 아니냐 해서 이번에 해군하고 네. 육군 공군 출신을 좀 중요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네. 37기 이번에 박찬주 네. 그 대장도 그렇고 그 박지만 씨하고 다 육사 동기들이거든요. 네. 77년에 같이 입대하신 분들인데 네. 그분들이 거의 다 이제 이번에 다 은퇴를 좀 하게 된 그래, 게 옷 벗어야 되죠, 이제. 그게 이제 좀 네. 두드러진 특징이다 네. 이렇게 볼 수 김 변호사님, 있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국방 개혁에 일하는 거 굉장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뭐 국방부 장관은 해군 출신이고 합참의장은 그 공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 국방 개혁의 중점이 물론 이제 육사가 그동안 군 수뇌부의 한 90%를 장악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인적성 측면에서 좀 개혁에 좀 방점이 찍혔다 보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까지 우리 군 자체가 네. 병력 위주였어요. 이게 네. 병력 위주라는 것은 육군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향후에는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군과 공군의 어떤 네. 첨단 무기가 앞으로 도입이 되면서 네. 거기에 이제 사실은 방점이 찍힌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군 출신의 국방부 장관 그리고 공군 출신의 합참의장을 임명을 한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육군의 어떤 병력 위주의 어떤 군의 어떤 그 초점이 네. 결국은 해군과 공군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이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네. 그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기 우리가 그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육군 해군 아니 해군 공군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해상이나 이 그 하늘에 있어서도 그게 다 미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오려고 하면 결국 해상이나 공군에 있어서도 어떤 전략, 최첨단 전략으로 갖추지 않고 네. 북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걸 갖추지 않으면 네. 그걸 가져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일환으로서 이번에 국방 개혁 인사가 단행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네. 있는 거죠. 자, 뭐 육군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뭐 적폐로 보는 것이냐 이런 볼멘소리 나온다는데 혹시 문재인 정부가 혹시 육군을 혹시 나중에 어떻게 다독일까 한번 그것도 지켜보겠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엊그저께 이 재판에 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출두할 때 모습이 일단 화제가 됐었는데 그 영상 잠깐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때요. 차 교수님. 예. 지금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저 때 들어가는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가는 박영수 특검을 향해서 지금 물병까지 지금 저 장면입니다. 지금 그래도 검찰이 뭐 조사에 나섰다, 수사를 개시했다 이런 말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날 소위 말 친박 시위대들 좀 작심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영수 특검이 그날 직접 그 결심 재판에 나와서 이 나름대로 최후 뭡니까 이 지금 이 논고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처음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을 처음 시작할 때 한 번 나오고 이제 결심할 때 마지막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친박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 아마 이 모든 사태가 특검에서 비롯된 것이고 네. 그 특검에서 이 잘못된 수사를 총지휘한 사람은 박영수다. 네. 그렇다고 하면 박영수 특검이 출석하는 날 우리가 가서 어떤 식으로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되겠다는 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영수 특검이 직접 그 법원에 놓는 날을 알고 네.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온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그저께가 무슨 날이었냐면 이재용 이 부회장에 대한 이 결심 공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나면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네. 이 지금 친박 지지자들이 네. 믿고 의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네. 유무죄가 상당히 이렇게 결부돼 있다는 사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금 그 구형을 최종 구형을 네. 하게 되는 아마 특검에 대해서 네. 심리적 위축을 네. 좀 노리는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아마 대규모 인원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지금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김 변호사님, 지금 검찰 관계자는 폐쇄회로 CCTV를 분석하고 있대요. 누가 물병 던지고 했는지, 소란 피우고 했는지를 보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그 박사모 회원들에 대해서 중대범죄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어요. 뭐 법정 출두하는 박영수 특검에게 5대를 멸해야 된다. 이건 방송용이 아니니까 이제 말 안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네가 뭔데 여기로 오느냐? 박근혜가 왜 구속이냐? 그리고 뭐 이 물병 던지고 이런 등등 있는데 어느 정도 혹시 만약에 이 수사가 개시되면 이 죄를 물을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그 중앙지법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관할은 이제 서초경찰서 관할입니다. 네. 그래서 서초경찰서에서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아까 봤던 그 화면 그리고 CCTV를 이제 다 확보를 해서 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건 뭐 그냥 형법으로 말하면 이제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특검이지 않습니까? 그럼 특별검사 임명법에 의하면 뭐 어떤 유괴나 유력으로 직무수행을 특별검사 직무수행을 방해해야 하는 경우에는 네.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죠. 네. 그래서 아마 거기 저기 인정이 되면 아마 엄벌할 것이라고 보고 아마 저 부분에 법원에서 재판받으면 법원에서 상당히 네. 중한형이 선고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굉장히 지금 법정에서 친박단체랄지 그런 사람이 나와서 이 법정의 어떤 권위를 완전 무너뜨리고 있어요. 네.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고 저는 이제 변호사이기 때문에 뭐 중앙지방검찰청이랄지 네. 중앙지방법원을 다니는데 하면 항상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법원과 검찰을 향해서 확성기를 가지고 검사와 판사에 대해서 계속 네. 욕을 하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과연 듣기도 거북한 이제 그런 네.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네. 저걸 엄벌을 해야만이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반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친박단체가 뭐 취재 기자들에게도 폭행, 뭐 벽에 몰고 부채로 얼굴 때리기도 했답니다. 이제 중대 범죄를 규정했으니까 어떻게 수사가 될지는 보겠습니다.